와, 이 차량이 국내형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일한 K5라고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 디자인인데 기아차에서 이런 디자인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반기에 출시될 신형 카니발에서 이런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공조기 디자인도 다른데요? 이거 완전한 모하비 공조기 스타일인데. 기아 콘솔 박스는 대형 세단인 K7 스타일과 닮았습니다. 중형 세단에서 컵홀더 덮개까지 제공이 된다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K5일까요? 혹시 렌더링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차량은 실제 중국에서 판매가 될 K5의 차량입니다. 작년 말에 출시된 기아차 K5는 역대급 K5라고 불릴 만큼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죠. 마치 스포츠 쿠페를 연상시키는 매끈한 디자인과 언제 보더라도 강렬한 느낌은 기아차의 엠블럼이 만약 변경된다면, 아니면 이 차에 기아차의 엠블럼이 달려있지 않다면 국내 차량이 아닌 훨씬 고가의 수입 차량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히 좋을 만큼 인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멋진 디자인 덕분에 제공되는 모든 색상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량에서 멋진 디자인의 K5를 입증하고 있을까요? 다나와 채널에서 본 K5의 판매량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1분기에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량을 살펴보면 1위와 2위는 그랜저와 포트로, 이건 뭐 항상 정해진 룰과 같은 거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세단이 소나타가 아닌 그랜저가 된 지 이미 오래전 얘기인데요. 또한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차량인 포터는 경기가 어려우면 1위, 그리고 보통 때 2위, 이렇게 두 차량이 부동으로 위치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3위가 바로 K5인데 중형 세단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이런 점에서 K5가 3위라는 점은 정말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차량인 소나타와 판매량을 살펴보면 소나타가 이 기간 동안 13,320대를 판매했지만 K5는 18,432대를 판매하면서 무려 40%나 더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별거 아닌 거일 수 있겠지만 기아차가 1.5대를 판매했을 때 현대차가 한 대를 판매한 것인데, 대리점과 영업사원 수를 고려해 본다면 현대자동차가 거의 2배에 가깝게 압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K5가 사실 얼마나 선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5 현지 전략형 모델이죠. 중국형 모델을 통해서 국내형과 디자인을 비교해보고 앞으로 출시될 기아차의 새로운 디자인을 예상해보겠습니다. 특히 카니발의 일체형 모니터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형 K5를 보고 계십니다. 간결한 느낌이고 밝은 톤의 실내라서 한층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블랙 색상하고 브라운 색상의 실내 인테리어 컬러만 제공이 되죠. 남성적인 느낌의 K5의 굵직한 선들과 조화가 돼서 밝은 실내 색상은 다시 봐도 멋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은 일체형으로 연결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입니다. 기아차에서 이렇게 일체형 디자인으로 출시된 차량이 그동안 없었는데 제법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일체형 디자인이 선적용된 현대차의 그랜저와 비교해보면 그랜저는 좀 우아한 곡선을 자랑하는 좀 아름다운 느낌이죠. 그랜저와 동시에 비교해보니 K5는 마치 BMW 차량처럼 강직하고 세련된 느낌이라면 그랜저는 벤츠의 차량처럼 우아한 느낌입니다. 상위 차량의 그랜저와 이렇게 비교해보시더라도 제법 디자인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 중에서 일체형 디자인으로 출시된 모하비와 디자인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모하비는 일체형 디자인이지만 계기판이 기존의 동일한 방식이죠. 두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자동차를 마냥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보신다면 어떤 차량이 상위 차량처럼 보이시나요? 하반기에 새롭게 출시될 카니발 소식을 영상으로 여러 차례 알려드리면서 그랜저급 감성의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죠. 특히 기아차 최초로 적용될 일체형 디스플레이 부분이 멋질 것 같다는 의견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두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기아차의 일체형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니발도 중앙 부분이 완전히 하나로 이어진 방식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아차에 적용될 새로운 디스플레이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계기판 위쪽에 햇빛이나 난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살짝 앞으로 돌출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 크기는 차량의 등급에 따라서 10인치, 단 12인치 정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형 K5와 일체형 디스플레이 부분만 확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기판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디자인 차이 외에도 마감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국내형 K5의 내비게이션 테두리 마감 방식에 있어서 볼 때마다 저는 좀 어색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형 K5의 테두리 마감 방식이 제 기준으로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형 내비게이션에는 물리적인 버튼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풍구 하단에 위치한 공조기 컨트롤러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형과 달리 이 부분에 토글 방식의 버튼이 제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플래그십 SUV인 모하비에서 봤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모하비 차량인데, 공조기 컨트롤러 부분의 디자인에 있어서 중국형 K5와 디자인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형 K5와 공조기의 디자인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 좀 다르겠지만 중국형 K5의 디자인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마치 상위 차량다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형 K5의 공조기 부분을 보시면 하단부에 국내에서 적용되지 않는 덮개가 적용됩니다. 이런 방식의 덮개는 국내에서는 대형 세단과 플래그십 차량에서만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대형 세단인 K7을 보시게 되면 공조기 하단부에 덮개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돈된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인 모하비에서도 덮개가 제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형 K5에서는 공조기 하단 부분에 덮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형 K5와 국내형 K5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되는지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상위 차량인 K7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단 사진이 K7인데요. 제 생각에는 상위 차량인 K7과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 SUV인 모하비와 비교해 보더라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데, 디자인의 힘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차이점이 더 있는데, 국내 중형급 차량에서 제공되지 않는 컵홀더 덮개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중국형 K5에서 제공되는 컵홀더 덮개입니다. 국내형 K5에서는 오픈된 방식의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상위 차량인 K7의 경우도 컵홀더 덮개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덮개가 제공되면 좀 더 고급스럽고 정돈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설문 한번 하실까요? 구독자분들께서는 국내형과 중국형 디자인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에 설문을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동차 제조사는 현지 환경에 맞게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렌토의 경우도 한국, 중국, 미국형 버전이 따로따로 존재가 되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 차이와 함께 크기도 조금씩 상이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형 K5와 국내형 K5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스펙에도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형의 경우 전면부 범퍼 하단부에 반짝이는 듯한 크롬 소재가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경우도 비슷한데 크롬 머플러 디자인을 하나로 길게 연결해 놓은 듯한, 이 부분은 셀토스와 같은 차량에서 보셨는데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형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중국형 2.0 터보 버전에서는 국내형과 마찬가지로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버전이라는 것이죠. 전장과 휠베이스의 크기도 차이가 있는데, 중국형 K5의 전장은 4980mm로 대형 세단이 K7만큼 큰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K7의 전장이 4995mm죠. 휠베이스 경우도 상당히 큰데 2900mm로 국내형 2850보다 무려 50mm가 더 크죠. 이 정도면 사실 세그먼트의 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K7의 경우 2855이기 때문에 오히려 K7보다도 휠베이스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형은 1.6 터보와 2.0 가솔린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죠. 하지만 중국격에서는 1.5 터보와 2.0 터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2.0 터보의 경우 국내 기준으로 좀 구형 엔진이죠. 예전에 산타페 같은 차량에서 제공이 되었던 엔진입니다. 8단 변속기와 조합이 되어서 240마력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쾌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중국형 K5를 비교해봤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어느 쪽이 좀 더 마음에 드셨나요? 영상 위에 설문을 역시 남겨놓겠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크기까지 국내형과는 차이가 많았죠. 또한 파워트레인까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현재는 중국 시장인데요. 과거와 다르게 중국 전용 차량을 한층 신경 써서 현대차 그룹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차량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조금 아쉬운 현실이라고 할까요?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 아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